자, 20강 점화식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점화식이라는 개념 자체는 원래 잘 쓰이는 명칭이 아니라 원래 정식 명칭이 달라. 어떤 명칭이냐? 원래는 귀납적 정의야.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그 수열의 귀납적 정의 중에서 공식화시켜서 어떤 값을 구하는데 쓸 수 있게 수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갖다 보통 우리는 점화식이다라고 불러. 지금 말 그대로 점화식은 뭐다? 무언가 수열에 관련된 어떤 조건에 따라서 특정 값을 찾거나 어떤 내용의 값을 해결을 보거나 할 때 쓰여지는 공식 형태. 그걸 갖다 점화식이라고 불러. 근데 실제로는 문제 다 뒤져봐도 점화식이라는 단어 잘 안 써요. 대부분 다 귀납적 정의 이렇게 써 있어. 자, 무슨 말이냐? 자, 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예라기보다는 그냥. 자, 첫째. 우리가 많이 보던 거야. 뭔 뜻일까? 자, D는 상수. 뭘까요? 자, 무슨 뜻일까? 이는 그대로 해석하면 수열에서 어떤 항을 구하려면 그 전에 있는 항에다가 특정 상수를 더하면 만들어진대 라고 하는, 자, 이거는 공식이 아니라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이야. 되겠습니까? 관계를. 무슨 관계? 항과 항 사이의 관계. 어떤 특정 항을 만들기 위해선 그 전에 있는 항에다가 특정 상수들을 계속 더하면 만들어진대. 다시 말해 보되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값이 똑같다는 거지. 즉 다시 쓰면 얘는 이와 같이 똑같죠. 어떤 항과 항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차이값 똑같다. 돼요? 말 그대로 관계를 말하는 거, 관계. 이런 걸 귀납적 정의라고 불러. 이런 관계를. 그러면 실제로 귀납적 정의 자체는 공식은 아닙니다. 그냥 설명인 거야. 설명. 그러면 우리는 이 설명을 갖다가 해석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의 형태에다 결합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럼 얘는 무슨 관계야 이거? 등차 수열 관계겠지? 그쵸? 이 주어진 내용을 만족하는 수열은 등차 수열이었을 거야 라고 우리는 기본적인 걸로 배웠거든. 되겠어? 그러면 여기서 따라 나오는 어떤 공식화된 내용? 물론 귀납적 정의가 이거 말고 더 존재를 해. 왜? 등차 수열 그리면 저렇게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내용 말고 중항이라는 개념도 있잖아. 그쵸? 그럼 뭐도 있다. 어떤 항 있었는데 그 항은 양쪽에 있는 항값의 평균과 같대더라. 이것도 뭐가 되겠어? 얘도 귀납적 정의야. 정의. 자, 아까 뭐라 점화식은 귀납적 정의에 의해서 나온 내용 가지고 어떤 값을 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식. 그게 점화식이야. 그럼 얘들은 점화식인가요? 아니요, 얘는 그냥 정의야. 설명적 개념이야. 그럼 여기에서 파생되는 점화식은 뭐가 있는데요? 등차 수열은 어떤 특정 내용에 대한 점화식은 없어. 그냥 관계 해석일 뿐인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 뭐냐면 점화식 자체를 먼저 건들 것이 아니라 귀납적 정의, 문제에서 어떤 설명적 개념이 나와 있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풀 거냐, 점화식적인 공식을 이용해서 값을 구할 거냐, 아니면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 문제 풀 거냐, 이런 단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선생님 점화식이 없는 경우도 있나요? 네, 점화식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있는데 안 쓰는 경우도 있어. 왜냐하면 예전처럼 점화식을 많이 외워서 푸는 그런 문제가 잘 안 나오는 거죠, 요즘은. 예전에는 점화식을 기본적으로 5개는 외웠었어야 돼. 이거 말고도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거 말고도 한 5종류는 외워서 문제 나오는 꼴에다가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 관계 해석해서 식 만들어 문제 풀었다고. 요즘 안 해. 요즘은.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한 몇 가지 정도는 알아두면 조금 편한 점화식이 존재를 해.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우리가 배웠던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건드려보고, 얘가 말하는 것은 어떤 뜻이다라는 걸 먼저 해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는 거지. 그래서 얘들은 뭘 말한다? 얘네들은 등차 수열을 말한 내용들이다. 그럼 두 번째, 등차 수열을 봤으면 우리가 등비 수열에 대한 것도 봐야 될 거 아니야. 뭐 있었을까요? 어떤 항은 그 전에 있는 항에 무언가 값을, 똑같은 값을 곱해서 만들어진다.
다시 말하면 뭐가 되겠어? an 값분의 an 플러스 1 값은 항상 똑같다. b 값이 똑같다. 뭘 말하는 거야? b 값이 항상 똑같은 수열이지. 그쵸? 이 자체는. 따라서 여기는 정말 이 귀납적 정의는 뭘 말하는 거다? 얘는 등비 수열을 말하는 귀납적 정의겠지. 그쵸? 근데 하나 더 있죠? 뭐 있었을까요? 어떤 항의 제곱은 그 양 옆의 항의 곱과 같다. 뭐야? 등비중화. 따라서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이 세 가지 귀납적 경위에서 설명되어지는 수열은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요 관계. 자, 다 아는 거야.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 그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귀납적 정의가 하나 더 있어요. 뭐도 있다? Sm 빼기 Sm-1은 AN이다. 물론 이거는 어떤 귀납적 정의적 개념을 나타내는 보다는 거기서 파생된 형태의 어떤 공식화된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많이 보던 거야. 그쵸? 이건 뭐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뜻인지 다 이해할 수 있겠지. 그쵸? 내용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 갖고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내용 확장을 좀 시켜봅시다. 자, 쌤 이거 말고 뭐 우리가 수열 배우면 합에 대한 꼴들도 있는데 그 합에 대한 꼴 가지고 얘들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있어요. 하나 더. 뭐 있다? 이런 부분. 자, 등차 수열에 의해서 만들어진 합에 대한 식. 우선 우리는 머릿속에 공식이 들어 있을 거야. 자, 등차 수열의 합. 뭐 있어? 외워봅시다. 2분의 2a 플러스 n-1 곱하기 d 곱하기 n 있었지. 그쵸? 기억나시죠? 근데 이걸 전개하면 무슨 꼴이야? 전개하면 항상 이런 꼴 나오죠. 꼴 자체가. 될까요? 너 이런 꼴이지? 자, 무슨 꼴이다? 등차 수열에 의해서 만들어진 합의 꼴이다. 그래서 등차 수열에 대해서 합을 만들면 항상 무슨 꼴로 나온다? n에 대한 2차식으로 나온다. 더불어서 이 2차항의 개수의 값을 2배 한 게 뭐가 된다? 얘가 공차였죠. 되나요? 요 기억하시고. 되겠습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등비 수열도 똑같이 합의 꼴이 존재를 한다. 무슨 꼴? AR의 N제곱 플러스 BR 값. B값. 미안해. 이렇게. 되나요? 꼴 자체가. 될까? 단, 이런 꼴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등비 수열의 합공식은 아니야. 단, A 값과 B 값이 0일 때만. 더한 값이. A 플러스 B의 값이 0일 때만. 0을 만족하지 않으면 얘는 등비 수열의 합꼴이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등비 수열의 합에 대한 공식을 전개해서 정리해보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얘는 있는 그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겠습니까? 자, 그럼 요만큼 우선 기본적인 귀납적 정의. 요거는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쭉 훑어보시고 내용 정리하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몇 가지 알아야 될 점화식은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안 쓰이면 참 좋겠지만 쓰인다라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 갖다 써야지. 그쵸? 그럼 몇 가지? 아까 5가지 말씀하셨는데 2가지만 볼 거야. 2가지만. 그래서 보통 1번 점화식, 2번 점화식, 3번, 4번, 5번 돼 있는데 요즘은 3번, 4번, 5번은 거의 안 쓰이기 때문에 1번, 2번은 좀 보시는 게 나쁘지 않다. 라는 거지. 자, 지울게요. 자, 그러면 지금이다. 그럼 어떤 점화식이 존재를 하느냐? 자, 우선 첫 번째, 귀납적 정의적 개념을 볼 거야. 어떤 A의 n 플러스 1이라는 항을 봤더니 그 앞에 있는 항에다가 아까 D값이라는 상수를 넣으면 등차 수열에 대한 귀납적 정의지. 그치? 근데 여기다 이걸 넣을 거야. Fn. 뭔 말이야 이거? n에 대한 식. n에 대한 식이 더해졌을 때, 다시 말해서 더해지는 값이 계속 달라지는 거야. 물론 f라는 개념을 썼으니까 그냥 막 달라진 게 아니라 어떤 함수적인 규칙성을 갖는 값으로서 달라지겠죠. 맨 처음에는 1 차이 나고 그 다음에 2 차이 나고 그 다음에 3 차이 나고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뭐 2 차이 나고 4 차이 나고 6 차이 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있을까요? 뭐 이딴 거. 뭐 3, 5, 8, 12, 그 다음에 17, 그 다음에 23, 뭐 이딴 식. 이런 수열. 딱 봤을 때 뭐가 되겠어? 우리가 보통 수열에 대해서 이해하고 넘어가려면 보통 얘가 어떤 수열인지 볼 텐데 제일 먼저 보기 뭐 있어? 등차인지 등비수부터 볼 거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배운 수열 중에서 이름 붙일 수 있는 건 둘밖에 없거든. 나머지 이제 안 배우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봐? 차이값이 몇이지? 보통 이거 보죠.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선생님 이거 뭐예요? 값이 계속 달라요. 다르죠? 규칙도 있지만, 그치? 이런 경우가 이꼴 말하는 거야. 이꼴. 그러면 이 주어진 부분에서 일반항을 만들고 싶을 때가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 물론 일반항을 안 만들어도 웬만하면 문제 풀 수는 있기는 해. 근데 가끔 가다가 일반항을 만들어야지만 풀리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주어진 거는 다음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런 관계에선 어떻게 일반항을 만들 거냐? 등차 수열 일반항 만드는 건 비슷한데 뭐 의미상 내용은 굳이 따지지 않고 우리는 갖다 쓰는 것만 연습하면 될 테니까. 첫째 항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번째 항까지 FK. 다음과 같이. 별표가 붙을 정도의 공식은 아닙니다. 이런 걸 보통 점화식이다 불러. 얘가 공식이니까. 얘는 귀납적 정의. 이 귀납적 정의에 의해서 어떤 수열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일반항 구할 거면 이렇게 구해봐. 점화식. 돼요? 다음과 같이. 뭔 말이야? 첫 번째 항이 3이었을 때 특정 항을 구하고 싶으면 그 사이에 있는 값들을 다 더하라고. 첫 번째 항부터 23이라는 항을 만들고 싶어? 그럼 첫 번째는 3에다가 2, 3, 4, 5, 6 다 더하면 되잖아. 그게 써있는 거야. 돼요? 이 내용 말하는 거야. 되죠? 쌤 쟤는 무슨 수열이에요? 그러면 쟤는 실제로 개차 수열에는 명칭 붙는 수열이긴 한데 우리가 배우진 않기 때문에 이 명칭 자체는 아무튼 저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자, 또 다른 귀납적 정의. n 플러스 1번째 항을 만들고 싶어.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든다? n번째 항에다가 이번엔 곱하지. 만약에 똑같은 상수값을 곱했으면 등비수열이야. 근데 얘는 뭐야? 값이 계속 달라지는 형태로 계속 곱한 것이 그 다음 항인 거야. 돼, 여기까지? 뭐 예를 들어 뭐 있을까요? 대충 만들면 1, 2, 6, 24, 120 뭐 이딴 식으로. 이딴 식. 뭐야 얘는? 2 곱해서 만들고 3 곱하고 4 곱하고 5 곱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규칙에 대한 값을 곱해서 만든 수열. 여기는 2, 3, 4, 5는 fn에 뭔가 식이 있었겠지. 그 식에 의해서 그 곱해진 값들을 좀 써놓은 것 뿐인 거죠. 자, 이것에 의해서 이런 귀납적 정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일반항은 어떻게 만드냐? 첫째 항 곱하기 f1 값, f2의 값, f3의 값 쭉 해서 f의 n-1까지 곱하시면 돼요. 자, 얘는 왜요라는 말은 물어보지 마. 어차피 이거는 실제로 교과 과정에 있는 내용을 설명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특정 문제들은 이 방법을 쓰면 좀 편해져 라는 걸 위해서 만들어서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게 원리가 어떻다라는 개념을 알 필요는 없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근데 아까랑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뭐가 되겠어? 24를 만들고 싶어. 그럼 1에다가 2 곱하고 3 곱하고 4 곱한 거야. F1 값, F2 값, F3 값 곱해서 만든 거야. 형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두 가지 정도. 요 두 가지, 요 네모에 있는 식을 뭐라고 부른다? 쟤네들을 점화식이다라고 부른다. 근데 웬만하면 문제들은 그냥 귀납적 정의가 갖고만 문제를 풀 거니까 크게 의미 안 두셔도 될 것 같아. 돼요? 그럼 나머지. 쌤, 이런 거에 해당 사항 없는 건 그러면 어떻게 풀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관계식이에요. 관계식. 귀납적 정의. 즉 관계식은 좀 말이 좀 이상하고요.
자, 문제에 주어진 이 귀납적 정의에 대한 개념을 변형을 통해서 변형을 해서 해석하는 거야. 뭘로? 변형을 시켜봤더니 이게 등차 수열꼴이네. 변형을 해봤더니 여기서 나오는 관계가 등비 수열꼴이네. 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 그렇게 해서 만든 다음에 해석하고 풀이한 다음에 원래 값으로 바꿔서 문제풀이 형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일일이 넣어봅시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그럼 규칙 나올 거 아니야. 어차피 수열이면 규칙성이잖아. 그치? 따라서 일일이 넣어서 그 규칙성을 직접 찾는 방법이에요. 그럼 요즘은 어떤 계열의 문제가 주로 나올 것이냐? 얘가 주로 나와. 얘가 직접 넣으세요라는 문제가. 직접 넣으세요. 근데 직접 넣을 건데 쌤 직접 넣어서 풀고 싶은데 23번째 항을 구하래요. 이러면 힘들지. 쌤 직접 넣어서 구할 건데 쉬운 두 번째 항의 값을 찾으래요. 못해 이거는. 그때는 관계 파악해봐야 되는 거야. 항상. 근데 문제 봤더니 어떤 귀납적 정의가 생판 처음 보는 게 주어졌는데 6번째 항에 대해서 뭘 물어보고 있어. 뭐 이 정도는 대입해봐도. 그쵸? 그래서 문제를 보고 일일이 넣어서 계산할 건지 어떤 내용으로 뭐 관계적인 파악을 한번 해볼 건지 점화식을 쓸 건지 이 내용은 전부 다 문제를 보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우선 여기까지 해서 점화식에 대한 개념들을 한번 쭉 훑어봤으니까 한번 이제 문제 하나씩 보면서 내용 파악 한번 해보고 어떻게 접근할 것이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울게요. 문제 볼 거예요. 우와, 암암리에 우리 2루가 이제 찍기로 한 거야? 그냥 암암리에 그냥 2루가 찍고 있네요, 그냥. 자, 그러면 한번 예제 문제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 귀납적 정의에 대한 문제가 어떤 꼴로 나왔는지 한번 파악 한번 해보죠. 자, 180번. 수열 AN이 있습니다. 무슨 수열인지 몰라. 자, 첫째 항 9, 두 번째 항 3 주어져 있어. 몰라? 뭔 수열인지. 근데 뭐가 주어져 있다? 이런 관계가 주어져 있네요.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돼.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 값을 뺀 게 n 플러스 2번째 항인 거야. 그러면 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한테 치자. 자, 그럼 주어진 거 봤어. 1 몇이야? 9. 이거 몇이야? 3이잖아. 3에서 9 빼면 마이너스 6이잖아. 그게 세 번째 항인 거야. 돼요? 마이너스 6에서 3 뺐어. 마이너스 9. 이게 네 번째 항인 거야.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6.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9. 6. 이런 식으로. 돼요?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거야. 형태가. 근데 왜 이렇게 해요, 선생님? 뭔지 모르잖아. 아니, 이게 생판 처음 보는 점화식이에요. 생판 처음 보는 귀납적정인데? 그쵸? 우리가 아는 귀납적정이 해봐야 뭐 있어? 등차 등비밖에 없어. 아니면 점화식 관련된 그 1번, 2번 형태꼴. 걔밖에 없어. 네 가지 딱. 그럼 네 가지 넘어간 나머지는 우리 배워본 적도 없고 처음 보는 거야, 나도. 나도 처음 보는 거야. 그럼 처음 보는 건데 뭘 해석을 해? 넣어보는 거지, 그냥. 그죠? 자, 무리 관계가 있대. 뭔지 모르겠어. 자, 뭐 하지? 절대값이 3이 나오는 항은 도대체 100 안에 몇 개가 들었느냐? 그럼 뭐가 돼? 요거 되지? 3. 얘도 되죠? 마이너스 3. 되지? 그럼 이런 식으로 몇 개가 존재하느냐? A 102 안에 몇 개가 존재하느냐? 자, 이 문제의 가장 큰 힌트는 얘입니다. 수열. 수열이 뭐야? 규칙에 따라서 나열되어주는 숫자잖아. 그럼 그 규칙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일 거다? 나도 모르겠지만 뭔가 똑같은 숫자가 더해지거나 곱해지거나 무슨 뭐 여러 관계가 있을 거야. 아니면 똑같은 값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거나 뭔지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이 문제의 유형을 본다면
그냥 규칙만 갖고 있다고 했을 땐 찾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뭔가 계속 반복 순환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내용상.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몇 개 써보려고. 쭉. 자, 6번째야. 7번째, 8번째, 9번째. 쌤, 몇 개까지 써요? 나도 몰라요. 뭔가 나오지 않을까? 자, 다음 뭐야? 빼면 9, 빼면 3. 뭐야 이거? 어머! 이게 계속 나오겠네. 다시 9잖아. 다시 3이고. 그잖아. 이해되겠어? 아! 주어진 거 9,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 계속 반복 순환해서 나오겠구나. 돼요? 그러면 주어진 102 안에 요 6개짜리 한마디가 몇 마디 나오는지 보면 되겠네. 왜? 한마디 안에 이걸 만족한 게 2개 들었거든. 됩니까? 그래서 우리 뭐 할 거야? 100을 갖다가 6으로 나눠볼 거야. 6. 그럼 계산은 몇 나와? 결론은 100은 6 곱하기 6일은 6, 66, 36 더하기 4네. 즉 저거 6개짜리 16마디 나오고 항 4개가 더 나온답니다. 돼요? 근데 한 마디 안에 몇 개 들었다고? 2개씩 들었어. 따라서 주어진 저 K 값은 몇 개? 결론은 16마디 안에 2개씩 들었고 항 4개가 더 나올 거지. 연달아서. 그러면 항 4개가 더 나온다는 것은 이거 4개가 더 나오는 거네. 그쵸? 그 안에 몇 개 들었어? 하나 더 들었지. 말 되겠습니까? 플러스 1. 따라서 102 안에 자연수 K는 총 몇 개? 33개. 이렇게 연산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자, 맨 처음 뭐 있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처음 보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럼 대입이야. 일일이 1 넣고 2 넣고 3 넣고 뭔가 관계를 직접적으로 찾자라는 형태. 저런 귀납적 정의. 되나요? 쟤는 저 맛이가 아니에요. 그냥 귀납적 정의를 우리가 해석한 것 뿐인 거야. 공식도 없어. 됐나 여기까지? 자, 180번은 이런 문제. 선생님, 이 정도면 할만하겠네요? 네, 할만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저렇게 단순하게 산수처럼 꼭 보여줄까? 그렇지 않겠지. 뭔가 관계를 너네가 파악하지 않으면 힘들 수 있어. 이런 문제도 꼭 존재한다고.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시고. 자, 그럼 넘어갑시다. 181번. 어디 보자. 자,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킨다. 귀납적 정의다. 어머, 그런데 무진장 낯익다. 무진장 낯익지? 양변을 2로 나누면 AN 플러스 1은 2배 2분의 AN 플러스 AN 플러스 1. 뭐야 이거? 등차 중앙이지? 이 식 자체가 등차 중앙이잖아. 그쵸? 그럼 뭐 뜻이겠어? 이 문제에서 AN은 등차 수열이구나. 결론은 쟤는 등차 수열 문제구나. 이 뜻이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럼 끝났네요. 주어진 거. 자,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은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첫째 항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차 찾을 수 있으면 끝난 거잖아. 그럼 딱 봐도 야, 공차 나왔네.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그러면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뺀 3은 이게 공차지. 그치? 그러면 뭐가 되겠어? 자,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요거 마이너스 1, 요거 2였어. 그럼 첫 번째 항도 구할 수 있다. 왜? 공차 3이었을 테니까. 그렇잖아? 그럼 마이너스 4. 다 했죠? 끝났네요. 공차 3 구해놨고 첫째 항 마이너스 4 구해놨으니까 우리는 이제 뭐 할 거야? 자, 다시 한번 써볼까?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2분의 2a 플러스 n-1d의 n이었어. 그쵸? 자, 우리 뭐 하지?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지. 결론 S19원에 2분의 다 구해놨잖아. 필요한 거. 첫 번째 항 마이너스 4. 몇 번째 항까지? 10번째 항까지 9. 공차 몇? 3. 놓고 전체 곱하기 10. 되죠?
그럼 끝났죠? 약분 5 잡고 3, 9, 27 그러면 19 곱하기 되겠지. 되겠습니까? 네. 끝났죠 뭐. 5, 1, 5, 45. 95? 답은 95. 1번. 끝. 이런 식으로. 자, 뭐가 중요해? 이게 중요해? 아니, 여기서, 이게 뭐냐. 이 귀납점 정의가 뭐였지? 이거부터 판단해야 무슨 수식을 쓰던가 뭐 이걸 찾든가 말든가지. 그죠? 그러니까 우선 저와 같은 내용으로. 그래서 기본적인 귀납적 정의는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데 뭐, 쌤 저 잘 모르겠어요. 모르면 뭐 해봐야 된다? 다 넣어봐야 된다, 일일이. 쌤 이거 일일이 1 넣고 2 넣고 해도 구할 수는 있긴 해요. 네. 좀 복잡해서 그렇지. 구할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자, 181번 이런 문제. 됐지? 오케이. 좀 더운데? 좀 열까? 어머 시원해. 오야. 아니 4월 말쯤에 엄청나게 더웠는데 요즘 왜 이렇게 안 더워? 날씨가 이러다 겨울 되는 거 아니야? 어제 우리나라 오로라 뜬 거 알아? 우리나라 오로라 떴었어. 기사 나왔더라. 지금 태양에 있는 우리 지구 크기의 21배짜리 흑점이 뒤로 옮겨가고 있대. 그래서 태양풍이 엄청나게 강하대. 몇십 년 만에 처음. 그래서 지금 오로라가 엄청나게 난리래. 다르지? 그래서 우리나라 오로라 떴다길래 사진을 봤더니 이게 오로라인가? 보통 오로라라면 이게 이렇게 많이 하잖아. 막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이렇게 막. 보통 오로라라면 이런 이 형태 되잖아. 이렇게 이게 쫙 해가지고 막 쫙 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사진 보니까 그냥 물감에 뿌려놓은 거 같아. 그냥 뿌연 분홍색 이딴 거. 난 그걸 보고 오로라고 알아낸 게 더 신기한 것 같아. 그냥 사진 찍어놓고 이건 오로라예요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우리가 딱 보면 노을인가 보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그냥 하늘이 분홍색이네. 못 보던 색이네. 그랬을 것 같은 느낌인데 아무튼 그랬다 그러더라고. 자, 182번 넘어가 보죠. 아우 날씨가 아주 그냥 뭐 짜짜짜짜짜. 자, 이번에 귀납적 정의 뭐가 있을까? 한번 봐보자. 이거 뭐야?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이 있어. 뭔 수열인지 몰라. 관계가 뭐야? 첫 번째 항 1에 그리고 뭐가 있대? 이런 관계가 있대. 이런 관계가 있어. 그럼 해석해야지. 선생님 1부터 넣을까요? 1부터 넣고 2 넣고 3 넣고 이거는 나중 문제야. 맨 먼저는 우선 정리할 수 있나 없나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기본 기능적 정의인지 아닌지부터 판단해야 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기본인 건 모르겠지만 선생님 등차 같은데요? 1 더했어요. 아니요. 이거는 AN이 아니잖아. 로그 2의 AN이잖아. 등차 아니에요? 근데 잘 보시면 이거 지금 로그식이야. 우리 정리 가능해. 어떻게? 쫙 봐봐. 로그 2의 AN 플러스 1은 1? 로그 2의 2잖아. 이해지? 그럼 뭐 나와 결론? 2의 AN 플러스 1은 로그 2의 2AN이지. 그럼 결론 뭐 나오겠어? AN 플러스 1항은 2배의 AN. 오메! 먹고 등비수열. 등비수열이네 저게 지금. 등비수열이야. 끝났네. 그리고 이게 뭐야? 공비. 공비야 공비. 이런 식의 해석 가능해야 된다고. 그럼 끝났네요. 자, 주어진 거 뭐 하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쭉 곱해서 몇 번째 항까지? 8번째 항까지 곱해서 2의 K제곱 K 찾지. 근데 우리 벌써 구했잖아. 공비 2고요. 첫째 항도 2예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과 여기서 구한 공비의 값을 합쳐버리면 결론적으로 A에는 2 곱하기 2의 n-1제곱. 그쵸? 다시 말해 뭐가 되겠어? 2n제곱. 됩니까? 다 했네요? 자, 얘는 뭐가 돼?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해서 2의 8제곱 거의 다 들어. 그치? 그럼 다 있지. 뭐야? 2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8까지 합. 맞습니까? 그러면 K는 뭐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가서 8까지 합이겠네? 그쵸? 어떻게 돼? 그 얘 써도 되겠네? 1부터 8까지 N. 배웠으면 써야지. 배웠으면 써야지. 이 꼴이잖아. 그럼 공식 쓰면 되잖아. 시그마 K 꼴. 그쵸? 뭐야? 2분의 8 곱하기 9. 36. 끝. 될까요? 요렇게. 자, 182번. 저와 같이 관계 해석해서 문제 볼 수 있다. 됐죠? 뭐 이 정도는 뭐 쉽게 할 수 있어야지. 자, 될까요? 넘어갈게요. 자, 지금 계속 귀납적 정의에 대한 내용을 쭉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난이도를 높여볼까 한번? 데데데데데데 짜자짜자짜자자짜 샤샤샤. 이 비 오는 날인데 이게 다 뭐 하나 부쳐 먹어야 되는데. 야, 빨리 골라. 자, 파전, 해물전, 부추전, 배추전, 김치전. 자, 뭐 먹을 거야? 부추전. 넌 세상에 가장 쓰잘데없는 게 아무거나. 빨리 골라, 빨라. 뭐래냐? 해물전. 오징어 쫙 써가지고. 넌 부추? 입맛이 고루하네. 난 배추전. 전만 먹을 거야? 딴 거 같이 먹어야지. 막걸리도 한잔하고 해야 되는데. 아우, 진짜. 근데 왜 비 오는 날만 되면 이렇게 전이 막 땡기고 막. 우리나라 보면 비 오는 날 전 먹어야 되는 거잖아. 배추전만. 왜 그럴까? 우리 와이프도 똑같은 소리 한다. 그거 어디서 한 말이야, 그거? 우리 와이프도 어디서 그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검증된 거냐? 그랬더니 모르겠다. 그거 어디서 봤냐? 너 본 거 같대. 너 어디서 봤냐? 진짜? 난 왜 몰라? 내가 어렸을 때가 없었나? 난 왜 모르지? 들어봤어? 들어봤어? 이거 얘만 들었지? 다른 어린 시절인가? 나도 모르겠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 전 그 구울 때, 그 튀길 때 그 기름 소리가 빗소리 비슷하다고. 그걸 연상하게 된다고. 웃긴 건, 아니, 기름이 튀긴 게 전밖에 없어? 되게 많잖아. 튀김도 있고. 엄청 많잖아. 왜? 근데 하필이면 전일까? 이거지 뭐. 그렇게 따지면 튀기는 건 다 먹어야 되는 거야, 다. 대표적인 뭐, 다. 혹시 1인 1닭 집에, 저희 집은 1인 1닭이에요. 아니지? 그지? 진짜. 저쪽에 학원, 저쪽 본원에 어떤 여선생 하나 있는데, 뭐, 이 얘기 저희 하다가, 우리 집은 내 식구가 닭 한 마리 먹는다 했더니 갑자기 놀라는 거야. 에? 왜? 그랬더니, 쌤, 저희 집은 1인 1닭이에요. 4마리 시켜야 되고. 에? 쌤 집은 아들만 둘인데 1인 1닭이죠. 적어도 3마리 시키는 거 같더니, 야, 우리 3마리는 야, 2마리 다 못 먹고 1마리도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야. 나는 우리 집이 비정상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몇 마리 시켜? 한 마리? 이거 봐. 한 마리 시킨다니까. 몇 마리 시켜? 너는? 야, 씨. 그거 2마리 시키면 다 먹어? 그치, 그게 정상이지, 그치? 내가 비정상이 아니었어. 그렇지. 자, 어떤 수열 AN이 있대. 자, 첫 번째 건. 모르겠네. 첫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이 3 더한 거야. 근데 나와봤어. 주어진 내용대로 쫓아가면 이거는 등비수열인데 이것도 만족을 한대. 등비수열이면서 요 개념도 만족을 하는 거지. 그쵸? 내용 되겠어? 그럼 뭐야 이거? 주어진 내용 따지면 첫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의 다음과 같은 개념일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건 뭘 구할 수 있다? 자, 저기에서 첫 번째 항은 두 번째에 대한 3이라 했거든. 그럼 넣자. 뭔가 관계가 나오겠지. 집어넣어주면 뭐가 되겠어? 첫 번째 항 마이너스 2a1 값 3이니까 집어넣으면 3a1은 3. 즉 뭐야? 첫 번째 항 1인 거겠지. 그러면서 뭐도 나와? 공비의 값은 마이너스 2인 거야. 쌤! 공비 음수되면 안 되잖아요. 누가 그래? 아무 상관없어. 지수함수 아니야? 됐죠? 그럼 이제 뭐 하지? 9번째 항의 값을 구해라?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들 쫓아가면 A에는 어차피 내용은 이 귀납적 정의 자체가 뭐야? 이게 등비수열이잖아 지금. 그치? 그리고 첫 번째 항부터 적용이 된대요. 그럼 이거 끝났네. 주어진 거. 자, 공비 마이너스 2 첫 번째 항 1. 그럼 1 곱하기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 할 게 없잖아요. 따라서 9번째 항이면 마이너스 2의 8제곱이면 몇이야? 256. 끝. 되죠? 이게 왜 79%야? 이해가 안 돼? 됐나요? 다음 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뭐 별거 아니어서 넘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 넘어갈게요. 너무 간단하니까. 뭐 찍으려고? 네 맘대로 해. 자, 184번. 자, 조금씩. 짠. 이건 또 먹고. 이것도 먹고. 쌤, 이건 뭔 소리예요? 나도 몰라요. 첫째 항이 1인 수열 AN이 있는데 보니까 6번째 항까지는 등비 수열이고 7번째 항부터는 등차 수열이야. 그쵸? 공비 2짜리, 공차 마이너스 7짜리. 이해되겠습니까? 그때 뭐 하지? 8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지. 그럼 8번째 항까지면 6번째 항까지 따로 구하고 7번째 항, 8번째 항을 더하면 되지 않을까? 그쵸? 왜냐면 지금 수열 내용이 다르잖아. 그래서 우리 뭐 하자? 주어진 거. 자, 시그마 K는 1부터 8번째까지 합을 다음과 같이 따로 계산하셔도 되지 않나요? 됐죠? 그럼 얘 주어진 거. 얘는 뭐 하면 되겠어? 어차피 등비수열이야. 그럼 등비수열 합공식 뭐 있었습니까? R 빼기 1분의 첫째 항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있으면 되겠지.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요만큼에 대한 내용 가지고 우리가 식을 써주게 되면 뭐 나와? 공비 몇이라고? 2. 그치? 2야. 2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은 1이라고 써있네. 그쵸? 1 곱하기 2에 몇 제곱? 6번째까지니까 6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됐지? 자, 나머지 어떻게 하자? 7번째 항, 8번째 항. 그럼 7번째 항을 찾으려면 6번째 항을 알아야 돼. 그럼 6번째 항을 찾고 시작해야겠지. 자, 여기에서 6번째 항이면 어차피 요 부분에서 나오는 일반 항은 뭐가 있습니까? 첫째 항 1 곱하기 공비 2의 n-1제곱이잖아. 돼요? 그러니까 6번째 항이면 2의 5제곱해 32였겠지. 그치? 그럼 7번째 항 뭐 되겠어? 7번째 항은 그 값에서 7 뺀 값. 따라서 25. 8번째 항 또 7 뺀 값. 18. 되나요? 이해되겠습니까? 여기까지? 근데 좀 뭐가 이상하다? 빼기 7. 왜냐면 답이 너무 작아. 답이 너무 작은데? 너무 짜고. 아니 이것만 더해도 벌써 몇이야? 얘만 더해도 벌써 43인데? 이거는 벌써 뭐가 되겠어? 뭐가 좀 이상한데? 내가 뭐 잘못했나요? 첫째 항이 1인. 왜요? 죄송합니다. N이 아니네요. AL이네. 이런 개똥 같은.
아유, 씨. 아니, 7번째이라고. 아, AN이. 그럼 저기 따지면 아무 관계 없잖아. 그럼 이런 경우는 하나씩 넣어봐야겠지. 이런. 넣어봐야지 뭘. 1. 자, 뭐래? 어떤 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그때 AN 값이 7보다 작을 때 7 이상일 때에 대한 개념이래. 7보다 작아. 2배. 아직도 7보다 작아. 2배. 7보다 작아. 8. 7보다 커. 다시 1. 왜? 7 뺐거든. 그럼 계속 반복 수열이지. 1, 2, 4, 8, 1, 2, 4, 8. 되겠습니까? 답은 30. 되죠? 1번. 내가 잘못했겠어. 자, 내가 지금 몸소 체험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잘못 보시면 잘못 풉니다. n이 7보다 작고 n이 7 이상이 아니라 an 값 자체가 7보다 작냐 크냐에 따라서 7보다 작으니까 2배 할 거고 7보다 컸었으면 7 뺐을 거고 이 개념인 거야, 형태. 해석을 잘해야 돼. 내용상. 자, 184번은 저런 문제. 됐죠? 오케이. 큰일 날 뻔했네. 아우. 자, 185번 가겠습니다. 자, 수열 A는 있어요. 첫 번째 항은 2고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답니다. 어머. 자, 이거 봐봐. N이 홀수일 때, N이 짝수일 때. AN 아냐? N. 몇 번째, 몇 번째, 몇 번째가 홀수일 때, 짝수일 때 다음과 같이 보세요. 되나요? 그럼 이것도 뭐 할까요? 여기서 관계를 파악하기 좀 힘들겠지. 이 넣어봐야지. 그래서 제일 많이 쓰긴 뭐라 그랬어? N 대신 넣어보세요. 왜? 나와 있는 관계 자체가 듣도 보도 못한 거야. 선생님, 이건 뭐예요? 나도 몰라. 되겠어? 자, 그러면 주어진 거 뭐 하자? 첫째야, 두 번째야, 세 번째야, 네 번째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됐죠? 자, 첫 번째 몇입니까? 2. 그러면 자, 주어진 부분에서 n이 홀수면 이 2를 가지고 여기 적용해서 나온 값이 n 플러스 1번 창인 거야. 그렇죠? 그럼 2 넣어야지. 그럼 2 대입하면 뭐 되겠어? 2 대입하면 2 빼기 6분의 2야. 그럼 계산은 몇 되겠어? 마이너스 2분의 1. 되죠? 자, n이 짝수면 다음과 같이 계수 1을 더하래. 그럼 몇이겠어? 2분의 1. 아마 이것도 뭐가 관계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뭐 반복일 수도 있고 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은 또 마찬가지 2, 3 곱하기 2분의 1 되나요? 몇인가요? 2 빼기 2분의 3이 2분의 1, 4 나와. 그렇지? 번분수 가로 계산해서 그 다음엔 1 더하니까 5. 또 얘는 뭐가 되겠어? 2 빼기 3 곱하기 5분의 2. 그럼 3, 5, 15 마이너스 13분의 2. 되지? 그럼 일곱 번째 항은 또 얘가 뭐하래? 1을 더할 거야. 1 더하면 13분의 11.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다 더하래. 나 뭐 계산 잘못한 것 같다? 오 맞지? 1 더하고 2분의 3, 2분의 1. 1 더했고 2 넣어서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분의 1. 1 더하면 2분의 1. 2분의 1 넣어서 잘못했네. 요거 2분의 1이네. 뭘 왜 이러니? 얘네. 잘못 썼네. 그럼 몇이야 이거? 2 빼기 2분의 3, 2분의 1. 1 나오네 1. 1 나오네 1. 더하면 2. 뭐야? 다시 반복인데? 다시 반복이야. 2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1. 얘가 반복이야. 얘가 반복. 근데 8번째 항까지 아니구나.
4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요거 몇 번 더하면 되겠어? 10번 더하면 되겠네. 그치? 따라서 계산이 뭐 나오겠어요? 이거 어차피 더해봐야 없어지고요. 1 더하기 2에서 결론이 있는 3 나와. 이게 몇 개 있어? 10개. 답 1번. 왜? 4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그쵸? 이 4개짜리 한 마디가 10개 나오면 되겠지. 되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석 가능하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뭐 대단하게 막 어렵다라는 개념은 아니거든, 솔직히. 엄청 뭐 어렵다 이런 느낌은 아니야. 내용 자체가. 몇 번 이게 관계만 해석해서 보면 돼.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이 점화식의 즉 귀납적 정의 문제도 각각의 문제를 내가 뭐 볼까 그냥 연습 정도밖에 안 돼요, 솔직히. 그냥 연습인 거야. 한번 해봐야 돼, 일일이. 그게 중요해. 여기는 뭐 186번도 한번 잡아볼까? 자, 형태 한번 잡아보면 186번. 그쵸, 이것도 비슷해. 아까 애니 홀스일 때 짝수일 때 지금 한 거랑 비슷하지? 그쵸? 근데 조금씩 차이값이 있어. 주어진 A12는 2분의 1일 때 얘는 거꾸로 12번째 항을 줄 테니까 첫 번째, 네 번째 항 더하래. 선생님 어떻게 찾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12번째부터 쭉 하다 보면 뭔가 반복 규칙이 나올 거 아니야. 그걸 앞에다 적용시키는 것 뿐인 거야. 내용 자체가. 이해되겠어요? 다음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과 같이. 즉 얘는 거꾸로 가면 되지. 거꾸로. 꼭 수열을 갖다가 첫 번째 항부터 볼 필요는 없어요. 거꾸로 가셔도 돼. 거꾸로. 지금 거꾸로 하는데 문제는 이걸 거꾸로 할 거면 얘도 거꾸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즉 어떻게? 자, 지금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12번째 항 주어지고 첫 번째, 네 번째인데 여기서 관계 파악해주고 앞에 첫 번째, 네 번째 갖다 껴넣기는 너무 힘들어. 반대로 보면 돼, 반대로. A에는 n이 홀수일 때 n이 짝수일 때 잘 봐. n이 홀수면 얘 뭐 돼? 짝수야. 그럼 얘를 이렇게 봐야겠지. n 플러스 1이 짝수일 때 n 플러스 1이 홀수일 때. 왜? 거꾸로 볼 거니까. 그 뭐 되겠어? an 플러스 1은 an분의 1이니까 얘는 an 플러스 1분의 1이었을 거고 쟤는 8분의 1에 an 플러스 1이었을 거고 거꾸로. 돼요? 그래서 12번째부터 거꾸로 가시면 되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잖아. 되겠습니까? 그럼 2분의 1 뭐야? 12가 짝수면 집어넣어서 전해양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역수면 2 나오겠네. 그쵸? 그럼 다시 또 n 플러스 1이 홀수면 8분의 1 곱해서 4분의 1 될 거고 다시 또 역수면 4 될 거고 이런 식으로 8번째야 6번째 5번째 우시트 그럼 다시 넣어서 역수 뭐야? 4 넣었으니까 요 값이면 2분의 1 뭐야? 반복이네? 그쵸? 이게 반복이야. 2분의 1, 2, 4분의 1, 4, 2분의 1, 2, 4분의 1, 4 계속 반복. 이런 관계들. 이런 거 또 볼 수 있어야 된다. 되겠습니까? 꼭 규칙이 첫 번째 항부터 규칙이 나오란 법은 없거든. 거꾸로 볼 수도 있거든.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직접 연산해 보시고 186번 187번 한번 보죠. 자, 이거는 무슨 관계 있을지. 자,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항 12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대요. 어떤 앞뒤의 두 개의 항의 합은 무조건 다음과 같다. 쌤 이거는 일반항 아닌가요? 관계죠. 저 상태에서 식을 만들어낼 수는 없거든요. 쌤 아까 했던 거랑 이건 비슷하지 않나요?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fn 꼴과 비슷하지 않나요? 안 비슷한데요? 왜? 저거 이항시키면 이렇게 나와.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an 더하기 이렇게 나온다고. 뭐가 비슷해?
마이너스 1이고 1인데. 같은 관계 아니야. 따라서 이거는 이대로 문제 풀 수가 없어. 뭐 해봐야 돼? 넣어야지. 다른 수가 없어요. 뭔가 이것도 대입하다 보면 규칙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겠느냐. 자, 근데 뭐 찾지? 도대체 몇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12보다 커지겠냐? 그럼 얘도 규칙을 찾아서 쭉 진행시켜 봐야지. 그래서 대부분 다 보시면 눈에 확연하게 들어가는 규칙 아니면 반복성밖에 없는 거야. 내용 자체가. 자, 12. 뭐하지? 자, 두 번째 항을 찾으려면 이건 있죠? 주어진 내용에서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 마이너스 값에다가 n 값에 집어넣은 숫자 가지고 연산해. 이런 내용은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두 번째 항은 뭐가 되겠습니까? 두 번째 항은 식을 직접 써보시면 되죠. 자, 첫 번째 항의 음수 값에다가 두 번째 항을 만들려면 n에다가 1 넣어야지. 1 넣고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겠네. 그럼 마이너스 13이겠네. 되죠? 자, 세 번째 항도 뭐가 되겠어? 앞에 항의 마이너스 값에다가 이번엔 세 번째 항을 만들려면 n에 2를 넣어야 되니까 1을 넣었네? 아, n에 1 넣는 거구나. 이거 플러스 1이구나. 잘못 썼다. 1이네요. 마이너스 11이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그쵸? 왜? n에 1 넣을 거니까 제곱아니야. 그치? 다시 말해 뭐가 되겠어? 이거는 관계가 무조건 앞에 항의 음수에다가 그 값 곱하기 양음만 따지면 되겠네. 근데 우린 뭐만 따지면 돼? 어차피 세 번째 항이면 n에 대해 2 넣을 거야. 홀수돼. 네 번째 항은 짝수돼. 다섯 번째 항 홀수돼. 여섯 번째 항 짝수돼. 이런 식이겠지. 그쵸? 따라서 얘는 홀수니까 마이너스야. 그러면 뭐가 돼? 11 더하기 마이너스 몇 넣어야 돼? 2를 넣어야지. 앞에 걸 넣어야 되니까. 되겠지? 그쵸? 따라서 얘는 9. 그럼 얘는 또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야, 형태가. 그러면 다음은 마이너스 9에다가 더하기. 이번엔 짝수야. 짝수에다가 3. 되죠? 그럼 마이너스 6. 될까요? 자, 그래서 뭐 하지? 언제 처음으로 저게 12보다 커지겠느냐? 그럼 요 관계를 따라서 뭐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관계를 따라서. 선생님, 근데 아직은 뭐가 안 보이네요? 12 마이너스 11, 9 마이너스 6. 아직은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어. 그쵸? 그러면 요 내용대로 추측하면, 자, 이는 뭐가 돼? 요 값에 마이너스 붙인 값에다가 4니까 홀수되고 마이너스 4하면 2 나오겠지. 그쵸? 이것도 마이너스 2에다가 짝수되고 5니까 더하면 7 나올까요? 7, 5 나오겠지. 됐지? 그쵸? 그럼 얘는 마이너스 5에다가 짝수되고 홀수, 잠깐만, 스토프. 짝수, 홀수. 헷갈려. 짝수. 그치, 맞지? 얘는 홀수.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다시 마이너스 12. 될까? 말 되겠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을까? 12. 마이너스 12에 저 짝수 1. 그러면 마이너스 11. 쟤는 11에다가 2 넣어서 홀수니까 마이너스 2, 9. 마이너스 9에다가 쟤는 짝수니까 3. 그럼 마이너스 6. 그럼 6에다가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5. 3이네. 이게 3이구만. 그죠? 마이너스 3에다가 그럼 다시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9. 되죠? 아직 모르겠는데 선생님 언제까지 해요? 나도 몰라요. 계속 해야지 뭘. 어쩔 수 없어. 왜?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10번째 안에 끝나지 않을까? 그쵸? 방법은? 자, 9, 7 짝수니까 그거 뭐야? 16 나오는데? 처음으로? 끝났네? 8번째. 너 직접 써야 돼. 다른 수가 없어.
됐나요? 자, 요 정도면 딱 느낌 뭐가 되겠어? 아, 이거 뭘 특별하게 모르는 게 아니구나. 그냥 주어진 관계 해석만 잘하자라는 게 목적이다라는 거지. 안되면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이게 어렵다 싶다? 딱 느낌이 뭐가 되겠어? 이 귀납적 정의가 복잡하게 나와서 넣기가 힘들면 어려운 거고, 넣기가 쉬우면 뭐 문제 자체도 쉬운 것 뿐인 거고, 그렇게 접근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 됐죠? 자, 그러면 187번도 대단한 내용은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어떤 내용이 있을까? 188번. 자, 이건 또 뭐야? 오! 대박! A의 3n-1, A의 3n, A의 3n 플러스 1.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대. 다음의 값을 구하지. 딱 느낌 봐도 뭐가 될까? 규칙성일 것 같아. 반복성. 자, 이거 어떻게 따질까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자, 여기다가 1 넣으면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네. 그치? 요거 항 하나만 있으면 얘를 구할 수 있어. 그렇죠? 자, 1이래. 그럼 1 넣으면 어디 되겠어? 얘는 3. 1 넣으면 1. 1 넣으면 2네. 되나요? 여기까지. 그럼 나머지도 얘 하나 갖고, 자, 그러면 A, 2가 있었어. 그럼 뭐 만들 수 있어? 2, 3은 6, 5, 6, 7 나오지. 그쵸? 얘 가지고 얘를 만들고 A, 2항 가지고 5, 6, 7을 만들 수가 있어. 끝났네요. 3, 2, 6, 7, 3, 1, 마이너스 1, 3, 4 나와. 그치? 근데 이게 왜 4점이야? 여덟 번째 항, 아홉 번째 항, 열 번째 항. 자, 여덟 번째 나오면 몇 넣어야 될까요? n에 3 넣으면 되지. 세 번째 항이 있으면 얘 구할 수 있어. 그치? 다 했네. 1 넣으면 또 똑같아지는 거 아니야? 아까 1 넣었더니 3, 1, 2 나왔잖아. 그럼 1 넣으면 똑같이 3, 1, 2 나오겠죠. 그치? 뭐 이렇게 따라 11, 12, 13이면 얘 구하려면 뭐 넣어야겠어? 이때는 네 번째 항을 넣어야겠죠. 끝났죠? 그럼 2는 뭐 나왔어 아까? 2는 모르겠는데 2 넣어봅시다. 2는 4, 5, 2, 0, 2, 3 나오네. 끝났네. 나 8.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다 이런 문제야. 전부 다. 다 이런 문제야. 선생님 그래도 조금 뭔가 어려운 문제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약간 해석이 힘든 문제. 넣기가 힘든 문제. 일일이 넣어봤더니 관계가 너무 복잡한 거야. 그런 문제. 분명히 있을 수 있지. 근데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건 넣기가 복잡하고 해석이 어려운 문제도 있겠지만 그 자체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무식하게 못할 문제는 아니다. 좀 귀찮아서 그렇지. 일일이 넣고 찾고 이게 좀 귀찮아서 그렇지. 뭔가 수학적으로 연산을 통해서 조건을 해석해가지고 뭐 수식 만들고 이게 이런 문제는 아닌 거야. 내용 되겠어? 이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아. 자, 188번도 저런 문제. 됐나요? 자, 지워도 되죠? 뭐 워낙 간단해서 지울게요. 그럼 몇 번까지 한번 해볼까? 나머지는 직접 한번 해보시면 더 어떨까 싶긴 한데 나머지는 한번 쌤 약간 복잡해 보이는데 그래도 한번 넣어보고 하는 노력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노력 한번 해보면 어떨까? 2단계 빼고 2단계 빼고 2단계 빼고 뭘 한번 해보면 어떨까? 뒷부분 다 2단계고 어휴 저 뒤엔 다 2단계여서 다 빼버리고 196번부터 다 2단계고 아이고 195번도 194번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92번도 한번 해보시고 질문 받을 거니까 나중에 다음 시간에 191번 빼놓고 190번 189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189번은 좀 뭐가 어려워 보여. 근데 이거는 직접 한번 해보고 나서 설명하는 게 질문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점화식 부분은 요 정도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직접 해보시고 경험을 해보시는 게 훨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